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성건강간호 1권이죠. 1권에 있는 9장 태아의 안녕에 관련하여서 영상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정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양도 실제로 많고 국가고시 노출은 뭐 당연히 많겠죠, 그죠? 즉 태아니까 엄마의 뭐 산모의 배 안에서 아이가 건강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 그리고 뭐 건강 검사 그런 것들이 내용을 학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태아의 신체 산정 검사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임신 초기에 초음파 검사의 결과, 해석, 그리고 뭐 특징, 그 다음에 임신 1기, 초음파로 사용한 태아의 어떤 태의 자세라든지 태아의 성장 이런 것들을 학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에 태동 검사, 무작업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양수 테스트까지 해서 태아가 어느 정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있느냐 뭐 그러한 부분들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페이지 1권입니다. 페이지 208페이지죠. 208페이지. 산정검사입니다. 산정검사에 대한 산모의 심리적인 반응은 어떨까 이런 거 한 관점을 짧게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모는 태아의 어떤 사정에 있어서 그 하는 목적, 이점,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은 또 나름 거기에 관련된 두려움, 혹시나 뭐 검사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또 그러한 검사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고위험 산모로 분류될 것에 관련된 어떤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의 불안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하게 것입니다. 물론 뭐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죠? 어떠한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불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정검사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서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것의 불이나 불안이나 그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즉 검사 방법, 그 다음 검사 시간, 검사 결과가 언제 도출되는지, 또 이 검사 결과에 나타나는 부작용, 이점 이런 것들을 산모에게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이것을 결과를 알고 검사의 과정을 아는 상태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도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서 그러한 이해에 대한 설명과 교육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초음파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초음파 아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킨 초음파인데 코고 얼굴이고 입이고 그렇거든요. 이 초음파라는 도구는 가장 흔하면서 편리한 진단 도구이고 선별검사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음파가 보편화된 것은 이제 한 1, 2년 작년 왜냐하면은 그 전에 초음파 검사는 모든 것이 보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지 않을 때 초음파 가격은 전부 다 4만 원, 5만 원 한 번 하는데 지금은 이게 보험이 돼서 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18,000원, 12,000원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급화되지 않을 때는 정말 비쌌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병원에 가서 첫 번째 가서 지체할 때 초음파를 보고 그다음 쭉 보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보고 선별적으로 봤는데 지금 이제 초음파 도구 자체가 워낙 이제 흔하고 여러 보험이 되다 보니까 또 특히 산모 초음파는 또 다른 초음파보다 조금 더 쌉니다. 국가가 지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산모들이 뭐 보편적으로 매해 갈 때마다 진찰을 갈 때마다 초음파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복부나 질식 초음파를 이렇게 봄으로써 이렇게 초음파를 한번 보려고 하면은 최소 10분에서 뭐 한 10분에서 20분, 네. 정상적으로 보면 한 30분은 봐야 된다고 해요. 특히 산모 신생아 초음파는 왜냐, 뭐 손가락, 발가락 뭐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자기들이 진료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이게 묶여버리니까 초음파를 대신해 줄 기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자격증이 초음파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초음파 전문가로 간호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소노그래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방사선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과에 있는 방사선과 기사가 그 초기에 아주 오래전에 한 5년 10년 전에 방사선과 기사들에게 이 초음파 기술을 배워서 공부를 시켜서 미국 초음파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미국 초음파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 와서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의사들의 시급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초음파는 다른 사람하고 자기는 그 시간에 더 많은 환자의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발생한 직업이 초음파 전문가입니다. 초음파사, 초음파만 보는 그런 기사. 간호사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큰 대학병원이나 뭐 삼성이나 서울병원 쪽에 또 가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초음파 검사를 학습을 합니다. 1년 정도 자기 병원에서 초음파실에 있는 거기 닥터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시험을 쳐가옵니다. 물론 영어로 칩니다. 네. 하지만 자격을 따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초음파 기사로서 우리 한국에 와서는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 자체가 초음파 기사가 법적으로 독단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단 이제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활동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의사의 책임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뭐 외래 근무하지 않고 방사선과 초음파 기계에 앉아서 이제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이제 초음파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간호사를 하는데 가서 뭐 액팅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체질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요런 초음파 그래퍼를 자격증을 따서 또 직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운을 입지 않고 랩 가운을 입고 근무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간호사들 많이 합니다. 이유가 방사선과 기사들에게 초음파 그래프 자격을 줘서 해보니까 방사선과 기사들은 말을 잘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지식도 간호학과보다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를 한번 시켜보니까 간호사는 초음파를 보통 산모가 한 10분, 20분 보거든요. 그럼 20분 보는 동안에 산모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땠다 저땠다 어떠냐, 밥은 잘 먹느냐, 뭐 아이 태동은 잘 하느냐, 뭐 아이 손가락이 자 이렇게 5개 나왔습니다. 얘는 코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간호사는 그런 걸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호사가 훨씬 더 적당하다라고 해서 초음파 그래프 초음파 기사를 간호사를 사용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학회도 있습니다. 초음파만 간호사들 하는 학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은 또 다음에 아주 좋은 나의 영원한 직업이 또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 질식 초음파가 있습니다. 초음파의 목적은요, 일단은 태아 활동, 태아가 쌍둥이인지, 뭐 태아가 건강한지, 태아가 잘 자라고 있는지, 태반의 위치가 어떤지, 양수의 양은 어떻는지, 재태 연령, 모체 골반의 종양이 있는지, 태아 기형이 있는지, 기타 등등 태아 신체의 각 부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산부인과 상가 초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뿐만 아니라 타카에도 많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상가에서는요, 복부 초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식 초음파가 있어요. 그럼 복부와 질식은 차이는 뭐냐? 복부는 그냥 산모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산모 배 위에 초음파 기계가 이렇게 있어요. 초음파 기계가 이렇게 돼서 있는데 그거를 젤리를 이렇게 바르고 배 위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다리도 보고 뭐 때로는 옛날에는 여기 이제 뭐
아이가 성기가 이제 고추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러면은 뭐 고추가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면 뭐 파란 포대기를 준비해야 되겠네 빨간 포대기를 준비해야 되겠네 뭐 이런 말 쓰거든요. 핑크빛 이럴 때 복부 초음파죠 그죠? 그래서 이 복부 초음파는 방광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모의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산모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다리를 올리고 누워 있으면은 방광에 물이 차면은 이 초음파의 원리는요. 밑에 물이 있으면은 물이 빛을 반사를 해서 앞에 있는 것을 음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초음파를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는 방광이 차야 되기 때문에 검사 한두 시간 전에 물을 마시라 한다든지 화장실을 가지 말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식 초음파입니다. 질식 초음파는 순수하게 바자이날 쪽으로 그 초음파 팁이 한 요 정도 길이 이상 되는 그런 길이가 있어요. 튜브가 있습니다. 그 튜브 끝에 콘돔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바자이날 쪽으로 들어가서 자궁 안을 보는 겁니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질식 초음파는 방광을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자궁과 그 다음에 골반 안에 있는 난간 난소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질식 초음파가 훨씬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방광을 비운 상태, 그 소변을 보고 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뭐 아프다든지 어떤 다른 준비 같은 것이 필요 없고 적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질식은요. 복부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골반 구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만 이게 이제 배가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복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 상처가 있으면은 이게 음영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에 가스가 있을 경우 이런 사람은 질식 초음파가 훨씬 유용하고 그 다음에 임신 초기라든지 그 다음에 자궁 내 임신 그 다음에 자궁경부 무력증 이런 것들도 질식 초음파를 해서 거의 다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질식 초음파는 물론 부인과에서만 하지만은 그 다음 기타 복부뿐만 아니라 아래 복부에 검사를 할 때 복부 초음파, 질식 초음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복부 초음파의 영상에 관련된 거는 굳이 들어갈 건 없고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학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의 임상 활용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통 4주에서 5주면은 첫 생리가 빠지는 거잖아요. 첫 달 생리가 있고 둘째 달에 생리를 시작했는데 생리가 없는 상태가 4주거든요. 그래서 4주나 5주 질식 초음파로 보통 태낭이라는 자궁 안에 태아 주머니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내진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고 5주 되면은 태낭의 크기가 한 5mm, 0.5cm 정도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경하고 나서 초음파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5에서 6주, 보통 한 6주 정도 봅니다. 6주 정도가 되면은 요 태낭이 5주에서 지나온 태낭이 심장 운동이 태낭 안에서 이렇게 볼락볼락 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관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6주 후에는 질식 초음파도 심장 활동 가능하고 7, 8주 질이 훨씬 더 빠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7, 8주에는 복부 초음파도 태아의 심장 운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자기 아이의 심장 소리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엄마로서의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고 이제 환희에 차는 그러한 굉장히 이제 즐거운 정말 신기한 일이 본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심박동을 확인하고 그래서 교수님이 저희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저희 두 아이가 다 컸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초음파를 심박동을 해서 그 칼라로 거기에 사진으로 현상해 주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초음파 자체가 워낙 비쌌고 초기에 딱 첫 할 때 한번 보고 나머지는 거의 잘 보지 않고 말에 가서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로 가자마자 태아의 사진 딱 출력해 주거든요. 주고 태아의 사운드 있습니다. 태아 초음파로 통해서 나타난 사운드를 한 30초 정도 사운드를 카트를 해서 이거를 저장을 해서 산모에게 카톡으로 보내줘요.
보내줘. 그리고 사운드를 보내주면서 거기 초음파로 움직이는 심장의 그 태아의 움직임을 태아가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태낭이 그거까지 심장과 동영상으로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이제 저희 손주죠. 저 손주 같습니다. 네, 할머니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손주 이름이 이제 수호인데 이 친구의 초음파도 봤습니다. 저는 이제 모성을 전공하는 이제 교수이지만은 또 그러한 아주 새로운 그러한 정말 신선한 태아의 심박동과 태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또 저도 신기했고 이제 집에 이제 산보도 굉장히 신기하게 하는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또 결혼을 하고 이러한 경험을 하시면은 아 정말 신기하구나 라고 느낄 거고 아마 제 생각이 날 겁니다. 아, 우리 교수님이 이러한 사운드를 받을 때 정말 신기하고 환희해졌다는 걸.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은 나 혼자 사시지 말고 절대 빨리빨리 결혼하라는 겁니다. 네, 결혼하십시오. 결혼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우리 학교에는 교수님들이 미스 교수님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네 분이죠. 네 분이 미스신데 네 분이 미스신데 여러분들은 또 5분은 미스잖아요.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크나큰 축복 또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서 내 자녀의 태아의 심박동과 초음파 소리를 듣는다면은 그 또한 정말 행복한 그런 아주 그냥 한이가 될 것입니다. 네, 저 말이 거짓말 아니니까 꼭 그렇게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주 말 정도 되면은 초음파로 태아의 머리라든지 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보이면서 태아가 정확하게 이제 인식해주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태아를 가지고 책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축소되어 있어서 좀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해서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챕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산모 간호, 산정 간호 또는 산품만 일기 간호에 대해서 여기 다 들어간 내용들이거든요. 단어, 뭐 두둔의 길이 특징, 초음파의 특징, 방법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좀 야무치게 해 놓으셔야 되는 그러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재태 연령을 사정합니다. 재태 연령이라는 것은 태아의 생일, 즉 태아가 어떻게 되느냐, 길이 몇 개월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아의 측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정확한 재택능력을 사기 위해서 초기에 질식 또는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요. 두둔이라고 있습니다. 두둔.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그죠? 크라운에서 엉덩이 덤프까지. 그래서 머리 끝에서 엉덩이 끄니까 아예 발은 이렇게 닫혀있기 때문에 발은 안 사이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길이까지를 길이를 재어서 그 주수에 맞추어서 인부에게 태아가 몇 센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의 머리 엉덩이 길이고요. 태아의 대행경선, 머리와 둔부가 분리되는 육지부터 측정 가능하고요. 두 전골 사이의 최대 거리, 두 전골 여기서 여기까지 두 전골 사이의 최대 거리 요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아 머리 둘레, 그 다음에 태아 성장을 확인할 수, 태아는 대퇴 허벅지 길이를 잽니다. 대퇴 길이를 가지고 잴 수 있고 자궁 내 성장 지연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어서 녹화 시간이 때 먹었습니다. 조금 쉬어서 하겠습니다.